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첫째, 정말 친절해요. 친절해요. 진짜 친절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또 궁금함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 이제 가족과 어떤 뭐 부부 이런 사이도 인간관계가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더 인간관계에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네. 벌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생활하면서 생기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소시오패스 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아, 맞습니다. 제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리에 네.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사이코패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이코패스는 티가 정말 금방 나요. 음. 정말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얘 뭔가 위험하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위험하고 나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고 네. 그런 사람이라는 게 딱 보면 알아요. 어. 그래서 사이코패스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밤길에서 기습적으로 아.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25명 중 1명입니다. 25명 중에?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다. 네. 4-5명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시오패스라는 말 자체가 아까 네. 사이코패스는 뭔가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소시오패스도 그만큼 위험한가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도 위험하다. 티가 안 나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제가 교도소 교육을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제가 좋은 강의를 해도 교화가 안 되는 무리들이 딱 있어요. 이 죄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화가 안 돼요. 맞춰주세요. 사기? 역시 우리 대표님은 동물적 육감이 되게 좋으세요. 맞아요. 사기꾼들은 교화가 안 돼요. 사기꾼들은요 그 안에서도요 제가 9년 동안 좋은 강의 해주고 봉사하는데도 저를 보면 박상미 선생님한테 어떻게 사기칠까 나가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도관들도 당해요. 교도관들한테도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정말 주식, 부동산, 황제를 알고 있다. 나랑 정말 친한 동생이다. 제가 교도관님 좋은 분이라고 말했더니 모시고 오라 하더라. 대표님 말하면서. 어디서 듣던 멘트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교도관님은 무조건 10억 벌게 해드리겠다. 저 돈이 없는데요. 빌려드릴게요. 그 교도관들까지 그렇게 빌려준다고.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첫째, 정말 친절해요. 친절해요. 진짜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 막 이런 막 뉘앙스를 엄청 풍겨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만나고 와서 은인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막 돈 벌게 해주겠대요. 네.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제가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김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어요. 맨날 손해보고 사셨죠. 맨날 퍼주고 사셨죠. 이러면 막 울어요. 김 사장님은. 소시오패스들은 착한 사람들 또 공략 잘합니다. 김 사장님이 막 울어요. 김 사장님 이번 한 번은 제가 대가 없이 도와드릴게요. 김 사장님도 누구한테 한번 이득 한번 보셔야죠. 저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한테만 접근합니다. 그래요? 이 김 사장님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잘 속겠죠. 그리고 이 김 사장님이 돈이 있으니까 접근했지 돈이 없다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교도관에게 접근한 그 사기꾼, 그 교도관님 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면 도와드릴게요. 교도관님 왜 이랬을까요? 자기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이 교도관님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으니까. 잘해줄 거니까 나에게 이득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는 사람에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를 이해할 때 무조건 돈의 이득이 될 사람한테만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돈이 아니어도 저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좀 이득을 볼 일이 있어요. A한테. 그런데 A한테 접근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B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B가 A랑 좀 친해. 그러면 이 B를 공략하는 거죠. 엄청 잘해주고 막 나를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그리고
A에게 다가가는 다리 역할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A를 한번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엄청 친해졌어요. 투자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B는 안 챙기지 필요해요. 않는구나. 그러면 얘한테 전화와도 미안 내가 바빠서 좀 이따 전화할게 안 하거나 카톡 보내도 하루 이틀 뒤에 다 보거나 어느 날부터는 안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이기적인 사람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기적인 사람과 소시오패스는 또 다른 거라면 여기에 네. 뭐 또 추가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준 같은 게? 네, 이기적인 사람이 다 소시오패스는 결코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한테는 이기적으로 대하지만 나보다 정말 불쌍하고 돈 없고 막 들어온 신입 사원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주는. 예,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기적인 면을 보이더라도 이런 분들도 그런 계세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가까운 관계여도 뇌가 먼저 그렇게 돌아가요. 나의 이득이 1순위.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면 몸과 행동이 결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시오패스들은 금전적인 관계로 형제 간에 네. 갈등이 생긴다. 얼마든지 법적인 소송할 수 있고 관계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게 다 이득으로만 따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네. 관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들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은 또 괜찮아요? 네, 자식에게는 제일 관대한데 내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다 이제 가져온 다음에 부모 봉양은 하나도 안 하고 요양원 보내버리고 이런 네. 사람들 우리가 있죠. 언론에서 많이 네. 보죠. 그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형제간에 동생이 미혼이에요. 네. 근데 얘가 착실하게 돈을 많이 모으고 아주 착해요. 네. 근데 나는 사업해요. 야, 형 어렵다 좀 보내라. 너 결혼할 때 다 갚을게. 네. 이러고 안 갚아. 안 갚아. 계속 가져가고 안 갚아. 저희 네. 집안에도 있어요. 다 보면 집안마다 있어요. 한 명씩 있을걸. 있어요. 25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안 갚아. 아. 그리고 형 나도 정말 힘들어 좀 갚아라고 하면 야 형제간에 너 나 형 못 믿어? 형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의 죄책감을 엄청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약간 네. 뭐 피해자 코스프레도 막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이런 경우 많아요. 저희도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보면 가족 내의 돈 문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많이 빌려줬는데 갚기는커녕 나를 나쁜 사람 만들더라. 너무나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가족이든 어디든 누구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일 경우에 참 선긋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맞아요. 한 집에 사는데 월세까지 내라.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게 진짜 사실이고 딸에게 경제적 착취가 끝도 없다면 네. 그 아버지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뭐 가족이든 어쨌든 동료든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지내긴 지내는데 뭐 이런 선을 딱 지켜서 여긴 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뭐 대응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끊을 사람, 거리 둘 사람, 좀 더 지켜볼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먼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올랐다. 한두 명 떠올랐죠? 예. 맞아요. 다들 우리 가족 중에 떠오르고 직장 내에서 친구 사이에 누구가 소시오패스 아닐까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8가지 기준을 8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체크해 보세요. 네. 대표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이름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8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나 체크해 주세요. 예, 1번.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네. 2번.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3번. 이거 중요해요. 약속을 자주 어긴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네.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아주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네. 미안해하지 않고
이 정도니까 약속 어기는 거 이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이유건 간에 상대한테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함을 별로 못 느껴요. 네. 그다음 4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사실 좀 과대 포장이 심해요. 거짓말과 허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로 복역하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네. 5번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예, 그렇구나. 들통났을 때 미안해. 내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또는 야 동생아 미안하다. 그래 너 얼마나 속상해. 나도 갚고 싶은데 너네 형수가 그때마다 난리를 쳐서 내가 못 갚았다. 미안하다. 형이 할 말 없다. 소시오패스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괜찮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 코스프레. 예. 어떤 거냐면 동생 돈 쓰고 안 갚으면서 형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동안 내 거 다 갔다고 이랬을 때 너 듣고 보니 기분 나쁘다. 너 이렇게 예의 없는 애였어? 부모 형제도 몰라보네. 네. 이러면서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예,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많아요. 네. 막 남 욕 계속하고 동료 끌어내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어도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계속 동료를 끌어내리다가 들통났어요. 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늘 뒤에서 우리 욕했더라 너.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가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말 A가 너한테 전해줬지. 그래 A가 나한테 전해줬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A 믿으면 안 된다. 나 A한테 완전 당했어. 너 네 욕을 나한테 제일 많이 한 사람 A야. 그러면서 갑자기 얘한테 나도 피해자야. 너도 피해자야. 우리 힘 합쳐서 얘 몰아내자. 이런 식의 대화를 잘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내가 방어도 많이 했어. 근데 그날은 내가 걔한테 말려든 거야. 걔가 너 욕을 계속하면서 지 말이 맞지 않냐고 나한테 계속 동의를 구해서 정말 진짜 너 속상했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다야. 그런데 너한테 가선 그렇게 말했구나. 와 악마다. 이런 식으로 얘를 내 편으로 금방 만들어요.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고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요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6번. 반드시 복수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너 걔 조심해라. 내가 진짜 너 위해서 말해준다. 걔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매수하는 것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안개처럼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걸 안개처럼 뭘 조심해야 돼 이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긴 그래. 왜냐하면 꼬리를 덜 잡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조심해. 조심해라.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 5명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세히 말은 못해. 근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복수한다는 거. 그렇구나. 원래 사이좋게 좀 지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면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막 험담하고 계속 네. 복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 있구나 복수. 네. 네. 7번 이제 2개 남았어요.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이건 뭐 사기꾼 같은 느낌이네요. 실제로요, 대표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시오패스라고 전혀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굉장히 막 뜨끔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절대 소시오패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가 하면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엄청 많이 리스트에 소시오패스라고 쓰고 계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난가하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쿨한 사람들은 나 소시오패스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 뭐 인정하지 그렇죠. 뭐 쿨하게. 그런데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아닌가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은 아닐 확률이 그런 건 높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높다는 그럴 수 겁니다. 있지. 마지막이에요. 네. 스스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주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해도 나 그거 알아. 자기애적인 그런 게 있구나. 자기가 뭐든지 다 잘 알아.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 안 거죠. 하고. 저 여기서 2번이 약간 헷갈렸거든요. 네.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 만약에 우리가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라면 내가 우리 동료들 중에 내가 최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1등 해야 돼. 막 내가 1등 승진해야 해야 돼요. 돼. 막 엄청나게 그 상대를 있구나. 모함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 겉모술수 변호사 나오잖아요. 블라인드 게시판 들어가서 상대 변호사를 막 깎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구나. 1등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겉모술수가 이 소시오패스. 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동료든 뭐 상사든 직장에 소시오패스가 있다 이거요. 8개 했는데 8개 다 들어가. 그러면 이분은 피해야 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한테 지금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요. 내 동료가 소시오패스여서 너무 힘들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직장인들의 고민 1순위가 이직이에요. 그렇죠. 이직에 대한 상담을 저에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직하면 나는 평생 이직하다 볼일 다 봐요. 나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 내에 있다면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 세금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직장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대처하는 방법 오늘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예. 소시오패스는요. 내가 이득 볼 게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직장 내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고 별로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이미 제꼈다. 그러면 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타깃으로 잡는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생각보다 능력 있는 거예요. 나 좀 잘하고 있는 거다.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거나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내 감정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겉모술수 쓰는 인간들 보면 괴롭혀서 얘를 그만두게 하는 기술도 뛰어나요. 얘를 계속 앙따시키고 괴롭혀서 얘 스스로 괴로워서 사표 쓰고 나가게. 우리가 그런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의 전략이 먹히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반응이 최고인 거예요. 무반응. 예, 그래 나는 그래 너는 소시오패스. 그래 나는 능력 있으니까 너의 타겟이 됐어. 이렇게 하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표정이 중요해요. 무표정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다. 실제로 소시오패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열심히 또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 상사인데 이 사람이랑 관계 끊는다? 그거는 내가 되죠. 직장에서 실패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협조를 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협조하고 그 상사가 나를 이용할 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은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내 월급의 대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사가 소시오패스 맞아. 나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내 월급의 대가예요. 회사에서는 이 팀장이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팀장이 시키는 거 나는 이용당하고 해야 되는 게 내 월급의 대가인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에 휴일에 이럴 때도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써먹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인론 좀 하세요. 휴일에까지 나를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만 느끼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의논을 좀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대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유형은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고 소시오패스들을 대할 때는 너무 웃거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호구다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말고 열심히 업무적으로는 협력하되 좀 무표정으로 예, 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라는 걸 무표정인 사람들을 좀 겁나해요. 그래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정으로 그의 감정을 읽고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높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제가 친절하게 웃고 막 과하게 예의 바르게 안 합니다. 네. 아주 씁니다 채만 쓰고 무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네,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을 못 잡고 이 상대를 하면은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소시오패스구나라고 만약에 내가 인정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뀌는 사람.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라고 네. 약간 좀 객관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네. 조금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이 책이죠.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은 또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니까 이 책도 좀 보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빠뜨렸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럼 친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친구는요. 네. 정말 의리와 네. 배려와 진짜 내가 밥 굶을 때 친구야 미안 100만 원만 빌려주라 언제 갚을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친구라면 오늘 그만 만나세요. 친구가 네. 이거에 해당된다. 맞아요. 특히 약속 자주 어기는 친구. 어.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어.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났던 친구입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막 죄송한 마음도 안 들어한다. 네. 그래서요. 헷갈린다면 요거 마지막으로 판별 기준으로 드릴게요. 네. 내 친구가 나에게 아무 부탁할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는데 음. 그냥 아무 용건 없이 전화와요. 어. 네. 상미야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너 요새 뭐 잘 지내냐? 몸 아픈 데는 없고? 그래 잘 지내면 됐다. 언제 보자 밥 먹자. 네. 이러고 끊는 거예요. 아무 용건 없이 진짜 내 목소리 듣고 이 친구 좋은 친구죠. 이건 좋은 친구다. 네, 꼭 뭐 이렇게 뭐 밥 잘 먹고 하다가 근데 있잖아 끝에 하나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 나 저번에 그거 봤는데 되게 좋더라. 너 그거 나 빌려줄 수 있어? 예, 또는 야 나 그 사람 좀 나 소개시켜 줄 수 없어? 내가 뭐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료 상담 좀 안 되냐? 꼭 마지막에 요건이 붙는 친구가 있어요. 그 써보면 여러분 판별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전화 온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로 끝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찐친 명단에 올리죠. 네. 이런 식의 또 판단법도 있으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 동료면은 잘 대응을 하는 거고 가족이면 참아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거리는 좀 두세요. 그리고 예. 친구는 굳이 만나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끊으십시오. 철저하게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상미 교수님 조언 들어봤는데요. 우리 또 투자하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돈 얘기를 하는 이 방송에서 사실 또 인간관계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안에서 어쨌든 내 스스로 나를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박상미 교수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